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끝없는 추락, 파나소닉 LCD 액정판 패널 사업 포기에 이은 반도체 사업도 포기,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끝없는 추락, 파나소닉 LCD 액정 패널 사업 포기에 이은 반도체 사업도 포기,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나소닉이 67년 만에 반도체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요. 파나소닉은 관련 모든 지분을 대만 반도체 기업인 누보튼에 넘기고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파나소닉은 1952년도에 네덜란드 기업인 필립스의 기술을 들여와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지 67년 만에 드디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에 있는 반도체 자회사인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은 물론 이미지 센서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타워재즈와 함께 세운 합자회사인 파나소닉 타워재즈 세미컨덕터 지분 49%도 모두 누보톤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지 센서 생산을 위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합자회사가 원래는 파나소닉 단독으로 운영이 되었던 회사인데 이것이 산업이 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해서 이 합자회사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로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신문기사인데요. 28일자 신문기사인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여기에서 28일날 파나소닉이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사업을 매각한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보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휴레패커드,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거래하는 대만의 중형, 대형은 아니고요. 중형 반도체 업체입니다. 누보톤의 모회사는 윈본드이고요. 이 윈본드라는 회사는 사물 인터넷 등 전자기기 제어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음향, 전력 관련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로 가는데 이번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미지 센서 이 분야까지 다 넘긴다고 하니까 이 누보톤이라는 회사가 급격하게 커질 예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잔둥이 윈본드 사장님은 최근 니케이 아시안 리뷰와 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바일, 차량, 공장 자동화 부분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중국 업체의 부상이나 시장 수요, 무역 갈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나소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1918년도 마쓰시다 전기기구 제작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나소닉의 산하 브랜드로는 내셔널, 옛날엔 내셔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는데 그 내셔널입니다. 내셔널, 파나소닉, 테크닉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남산업에서 마쓰시다와 합작으로 한국 나셔널 전기라는 이름으로 설립돼서 나셔널이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시작됐고 나중에는 아남전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아남전자에서 내셔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에 판매가 돼서 그 내셔널 TV라고 하면 옛날에 굉장히 알아주는 브랜드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의 흥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은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서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952년도에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자사 가전제품에 자체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하면서 여기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파나소닉 제품에 대해서 세계 전역에 많이 팔리고 있죠. 이 세계 전역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파나소닉의 반도체를 그 안에 심어서 많이 팔리게 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업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1990년도 전후로 해서는 세계 반도체 기업의 상위 10위권을 지금 위상을 뽐내게 됐죠. 그러나 TV나 디지털 카메라 등이 판매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 업체의 경쟁에 밀리면서 이 사업이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2014년도에는 토야마현과 니키타현에 있는 3개 공장을 이스라엘의 타워재즈와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합자회사를 만들게 되죠. 이 합자회사의 지분을 이번에 넘긴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 합자회사로 전환하였고, 오카야마현과 가고시마현 공장은 폐쇄를 했지만 영업적자는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지난 4월 달을 보면 가전용 다이오드 등 반도체 사업 일부를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롬에게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결국 이번에 사업을 포기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일본 도야마, 니키타현 등의 세 공장에서는 이미지 센서 등의 반도체를 지금 생산해 오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째로 넘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액정 패널 사업도 이전에 포기를 했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파나소닉은 해외 업체의 경쟁으로 채산성이 나빠진 액정 패널 생산을 2021년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 사업까지 포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21일 날 발표를 했는데 28일 날 반도체 사업까지 포기하겠다라고 전면적인 이런 전자업계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반도체 사업도, 이미지 센서도 이게 다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파나소닉은 2016년도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TV용 패널 생산을 중단을 했죠. 중단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기 및 자동차용 액정 패널 쪽으로 역량을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정 패널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로 이것은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이번에도 반도체 포기. 자, 액정 패널을 생산하는 효고현의 히메지 공장을 자동차용 전지 등의 거점 공장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용 2차 전지는 지금 세계 1위가 CATL, 2위가 파나소닉 이렇게 나가거든요. 3위는 LG화학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파나소닉의 이런 포기하는 이 배경에는 전지 사업의 육성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전지용 자동차의 거점 공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큰 계획이 있죠. 그래서 패널 생산을 종사하는 500여 명을 그룹 내에 전환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의 액정 패널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2006년도에 대형 TV용 LCD 패널 생산을 시작을 해서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하였고, 일본에서도 2곳의 패널 공장을 운영하게 됐죠. 그러나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밀리면서 2014년
히메지 공장 한 곳으로 패널 생산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이 집중을 시키면서 TV 패널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자동차용이나 의료용 쪽으로 지금 바꾸게 됐죠. 그것도 포기.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채산성이 나빠진 TV용 패널을 포기하면서 의료기기 및 자동차용 액정 패널 쪽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을 했지만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자 사업 철수를 이것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정 사업을 담당하는 파나소닉의 완전 자회사는 지난 3월 결산기, 말하자면 2018년도 4월 달부터 2019년도 3월 달까지 109억엔의 최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나소닉의 이번 결정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즉각 카이치로 사장님의 방침 때문입니다. 어떤 방침이냐면 적자 사업은 무조건 접는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적자 산업은 모두 다 폐기시키고 전기차용 배터리 쪽으로 이 부분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일본의 반도체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파나소닉이 이번에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완전히 발을 빼게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의 영향력이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보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49%였는데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7%. 그래서 결국은 42%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하락하게 됩니다. 이 배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일본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했던 프라자 합의입니다. 이 프라자 합의에서 갑자기 엔화를 갑자기 튀어버리게 만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반도체가 많이 팔렸던 이유는 일본이 그 엔화가 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본의 역습이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콜롬비아 영화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 엔고를 만들어 버립니다. 엔저에서 엔고를 만들면서 지금 20년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떤 산업이든 다 맥을 못 추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의 반도체 파산 및 경영권 포기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NEC의 D램 사업부와 히타치 제작소의 D램 사업부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부가 합병을 했어요. 이 D램 사업부를 전체적으로 합병을 시켜서 만든 게 그때 당시에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잘 안 되니까 D램 사업부만 다 쪼개서 합병을 시킨 게 엘피다 메모리입니다. 이게 1999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2012년도 2월 27일 날 최종 파산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가장 큰 배경이 됐던 게 제일 처음에 여기에 엘피다 메모리가 합병이 됐을 때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치킨 게임이 두 번이 일어나요. 치킨 게임이 두 번이 일어나면서 삼성은 갑자기 커버리고 이 엘피다 메모리는 꼬그라들게 되면서 엘피다 메모리가 2012년 2월 27일 날 최종 파산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7월 2일 날 마이크론이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2014년 2월 28일 날 사명을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면서 여전히
그 LP단 메모리가 있는 공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일본에서 생산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D램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D램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히타치 제작소의 비메모리 분야와 미쓰비시 전기의 비메모리 분야, 그리고 일본 전기 NEC의 비메모리 분야가 2010년 4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었는데 이때도 합병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한 분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시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 2017년도 9월 28일 날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이 되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디스플레이 업계도 또 나와 있죠. 히타치 제작소의 디스플레이와 도시바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니의 디스플레이가 2012년도에 합병을 하는데 그 이름은 JDI, 재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국영기업으로 일본 정부가 펀드가 대부분의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지분을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 제일 처음에는 중화권의 펀드에서 지금 이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포기하고 애플과 애플이 포함된 이런 펀드들이 지분을 매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애플은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재정을 지원을 하고 이 재팬 디스플레이를 키워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또 큰 문제가 하나가 터졌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그 임원진이 그 돈을 뒤로 착복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적자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 반도체 현재를 보면 현재 그나마 존재감을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드러내는 곳은 딱 한 군데,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50%를 점유한 소니밖에 없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가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소니는 지금 과감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견제가 있었어요. 이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인텔도 메모리 부분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사업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또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고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이나 빈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